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산업체들이 지금 풀 가동하고 있죠. 특히 탄약, 이 포탄 생산하는 방산업체들 굉장히 바쁜데 갑자기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갑자기 폭발과 화염이 터졌어요. 누가 사보타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하원 지원 예산안이 가결되면 포탄이 더 많이 생산되어서 우크라이나로 가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안전한가?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최근에 미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영양 보러 와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다 둘러보고 야, 한국의 조선영양 너무 좋다. 좋은데 문제는 보안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의 지금 대공, 방공 시스템 그리고 보안 시스템 안전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하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표결 소식 직후 이어지고 있는 의문의 사고들입니다. 4월 16일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크랜턴 미 육군 탄약 공장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폭발 화염이 뻥! 목격자에 따르면 아주 큰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라고 하는데 이 공장은 규모상 대단히 큰 공장은 아니에요. 그냥 105mm 포탄, 155mm 포탄 이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미 육군 탄약 공장인데 여기에 이렇게 폭발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4월 16일 미국 시간 그리고 비슷한 시간이죠. 영국 시간 4월 17일 아침 영국의 사우스 웨일스 글래스코드에 있는 BAE 시스템스 탄약 공장 폭발. 이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전체 이 공장의 한 3분의 1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경찰이 지금 차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폭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폭발 사고 난 게 아까 미국처럼 펜실베니아처럼 사진이 찍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도 폭발과 폭풍이 그 폭발로 인한 폭풍이 나왔다라고 이 텔레그라프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이냐? 또 아니에요. 4월 18일 B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는 또 독일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막았던 독일 이 군사시설 파괴 공작인데 범인은 러시아다. 이렇게 4월 18일 B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군사 지원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파이 2명이 독일 남부 바이에른에서 체포됐다. 독일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인 이 두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독일 당국은 그들을 체포해 폭파 사보타주 공격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 방산시설에 대한 폭파 및 방화를 준비했으며 독일 내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한 뒤 사진과 영상을 찍어 러시아 측에 넘겼다. 그래서 군사시설 정찰을 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서 러시아 측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자들이 그런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이번에는 이 군사시설에 폭파 사보타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잡았다 라고 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폭파 날 뻔했죠. 그럼 이제 이자들이 폭파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곳은 어디냐? 미군 기지예요. 유럽 최대 규모 군사시설을 노렸던 러시아 스파이인데 그라벤페르 기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지인데 여기 이제 일부입니다. 이 기지는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입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232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에 2개 여단 규모의 지상군과 훈련, 군수지원 부대가 상주하며 나토 핵심 군사훈련 거점으로 동맹군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훈련이 제공되는 기지입니다. 나토 상호운용성 강화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미군 외에 타 동맹국 군대 순환 배치와 장비 교육이 상시 실시되는 기지입니다. 네, 서울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 기지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서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서울의 3분의 1이 넘는 기지다.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 보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뭔가 좀 가치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런 형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사실은 이제 나치 독일의 군사 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서독을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면서 야, 이거 나치가 쓰던 거 이거 우리가 쓸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쓰면서 그걸 점점 확장해서 지금은 이렇게 미군 기지가, 특히 냉전 시대는 미군이 30만 명이나 독일에 가 있었으니까 서독에 이런 큰 기지가 필요했겠지요. 지금 현재는 2개 전투여단 그리고 1개 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미국의 M1A1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전차, 이런 것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실제 운용 숙달 훈련을 이 기지에서 다 시켰다고 해요. 여기는 뭐 이제 거주구역 뭐 이런 거가 되겠지만 실제 이제 훈련구역이 서울의 3분의 1이라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게 훈련구역이, 포병 훈련장, 기갑 훈련장 뭐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집중적으로 이 기지에서 훈련을 받는 곳인데, 여기를 폭파 사보타주 하려고 하다가 간발의 차이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배후에 다 러시아가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러시아가 확인된 거고, 그리고 앞서 미국과 영국의 탄약 공장 사보타주는 러시아일 거다.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방산업체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나? 아무나 할 수 있나? 뭐 저도 온갖 방산업체 다 현장 견학 해봤어요. 현장 견학 해보면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나 쑥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안 철저하게 하고 비표가 없으면 이 같은 공장 내에서도 이 방산구역 따로 또 있지요. 그 구역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직접 갔을까? 아니죠. 과거에는 사보타주 하려면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트리고 뭐 이렇게 했죠. 저도 예비군 할 때 제가 양산시 시기동대였는데 그 몇 년 동안 했어요. 저를 왜 양산시 시기동대에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동네에 삼양화학이라고 화약 만들고 하는 그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러 갔어요. 거기 지키러 갔는데 가면은 이제 예비군 중대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특수부대 북한군 모사한 특수부대가 올 건데 우리 여기서 잘 지키자.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여튼 그 특수부대가 와서 거기를 폭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폭발물 딱지 뭐 이런 거 딱 붙이면 이제 게임 끝 뭐 이렇게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때는 특수부대가 담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 담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3m, 2m, 3m 한 명씩 완전히 그냥 인의 장막을 치고 서 있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밤에.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사람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거 어떡하냐? 드론으로 한다 이겁니다. 드론으로. 철책도 경비도 속수무책이죠. 사람이 왜 들어가냐 거기. 드론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랭글리 공군기지 공보실이 밝혔는데, 이때 이제 드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랭글리 기지 공군기지 이 옆에 여기 이제 F-22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항모 만드는 항공모함 조선소도 있고, 또 그 옆에 노포크 미 대서양 최대의 해군기지도 있고, 완전히 이 군사기지 단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침범했다라고 공보실에서 불과 3월 15일 얼마 전이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6일 처음으로 UAS, 드론이란 말입니다, 의 기지 공격 침범을 식별했고 12월 내내 여러 차례 UAS 침입이 확인되었다. UAS의 숫자와 크기, 구성은 다양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감시하고 지역 법 집행기관, 기타 연방기관과 협력해 기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법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뭐 지역 검찰이 될 것이고, 기타 연방기관 그러면 뭐 이제 FBI 뭐 이런 조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구성도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뭐 통일된 거 없다라는 거죠. 왜냐? 드론이 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요새 뭐 테무 이런 데 보면 뭐 드론 공짜로 준다고 계속 지금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저기 가입하면, 회원 가입하면 드론 준다고 하는데 회원 가입할까요? 라고 하길래, 야, 그 중국 그 사이트인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데 거기 네가 개인정보를 적는 순간 네 개인정보는 중국 국가안전부 국안에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해라. 들어온 거 필요하면 사면 되지. 필요하냐? 필요는 없대요. 그냥 공짜로 주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국
구간에 다 그냥 내 개인정보 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저는 그 테무에서 막 뿌린 이 공짜 드론 이것도 좀 앞으로 우리 안보에 뭔가 요소가 유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촬영만 하고 갔지만 이제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봤듯이 뭐 폭탄 달고 RPG-7 탄두 달고 해서 돌입을 해버린다. 아니면 박격포탄 떨어뜨려버리고 아니면 수류탄 떨어뜨려버리고 자 이렇게 한다. 또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다가 열압력탄을 달았죠. 열압력탄 얼마나 폭발력이 강합니까? 빈자의 핵폭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열압력탄 이걸 방사업체 우리 탄약고 이런 데다가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야 열압력탄이 어딨냐? 야 폭탄이 어딨냐? 우리나라에 폭탄 RPG-7 탄두가 어딨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물리 우리 때는 물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물상 시간에 폭발물 뭐 마그네슘 붉은인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화공약품점에 가면 화공약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폭발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백수십 년 전에 또는 뭐 수백 년 전에도 폭발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RPG-7 딱 생긴 요 탄도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더 센 폭발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론도 뭐 테무에서 공짜로 주는 거 또는 뭐 DJI 드론에서 100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품 마구마구 사서 드론 스스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는 이 핵심 드론 장비 판매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 전에는 한 $150 정도면 드론 하나 만들었대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차단하니까 우회 수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300에서 $350 정도 든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뭐 한국에는 드론 뭐 어디 홈쇼핑에 들어가서 그냥 주문만 탁 누르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힘들어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뭐 홈쇼핑에서 종류대로 다 살 수 있죠. 뭐 이렇게 쿼드콥터가 아니라 그냥 뭐 8개씩 달려있는 그래서 뭐 이 농약 살포용 드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페이로드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는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방산업체는 안전하냐? 탄약 생산 시설.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탄약 공장이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 탄약 공장은 안전하나? 자, 여기 어디입니까? 풍산입니다. 풍산. 그러면 풍산이 어디 있는지 그거 좌표 특정 가능하냐? 예스죠. 풍산 이 공장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 사람 관심만 있으면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풍산 하면 뭐 주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한국의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지도 보면 이거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이제 방산 업체들은 우리 한국 그 지도들이니까 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가려놨지만 구글 지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럼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풍산이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다 알 수 있죠. 정말 지각 없는 분들은 또 걱정이 또 많으신 분들은 야 신익균 너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 하는데 이 정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지도 보겠습니까? 구글 지도 보겠습니까? 다 나오죠, 이거 그냥. 그래서 풍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제가 한마디 좀 더 하면 풍산 이거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 지역을 쫙 날아다니면서 저기 해라고 지시를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좀 천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뭐냐? 이 꼴짝이 이렇게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꼴짝이 있어요. 그래서 탄약 만드는 곳이니까 폭발 위험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폭발이 나도 여기가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꼴짝이 완전히 산으로 이렇게 다 손가락처럼 다 가려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공장에서 폭발이 나도 옆 공장으로는 이 유폭이 생기지 않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딱 찍은 곳이라고 해요. 야, 정말 아니 육군 소장 출신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천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 풍산 주변에 이 읍이 있어요. 읍, 안강읍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수만 명이 살죠. 원래 읍단이 되려면 뭐 3만 명 이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여기도 뭐 자동차 정비 공장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뭐 많네요. 이런 데서 나쁜 사람이 집 한 채 사서 드론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풍산에 드론 공격 방어할 장비, 대공화기라든지 대공 레이더라든지 이 드론 탐지할 수 있는 대공 레이더, 이거 아주 정밀한 그런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냐? 없지요. 그리고 이 안티 드론 제머, 드론을 제밍할 수 있는 드론 제머 있냐? 없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때리면 맞아야 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자, 조선시설, 여기 이제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인데요. 여기 정조대왕함 있네요. 그리고 여기 대구급 호양 하나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투함 좌표 특정 가능한가?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이거. 구글 지도 보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드론 공격 방할 장비 갖췄냐? 여기도 아니죠. 자, 그러면 야, 이거 이지스함 하나 때려버리자 라고 하면 여기 이지스함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지스 레이더하고 전투체계 아니겠습니까? 한 4천억, 5천억 하는데 1조 5천억짜리 요거 그냥 드론 하나 보내서 11명탄 딱 붙여가지고 그냥 이 레이더 갖다 들이받아 버리면 1조 5천억짜리 그냥 하나 말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 해군 장관이 한국 자기네들 이제 조선 역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동맹국 좀 활용하자 싶어서 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둘러봤는데 정말 조선 역량은 정말 훌륭한데 여기 보안, 즉 이 방공 능력이 너무 없다.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 군함 여기 와서 뭐 1조 원씩 들여가지고 수리하려고 갖다 놨는데 이 도크에 넣어놨는데 미군 군함 이지스함. 근데 그냥 들어와서 때려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오죽하면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카이. 이제 육해공 다 둘러보는 겁니다. 카이. 와, 여기는 우리 공장은 여기에요 하고 아예 그냥 공장 지붕에다가 비행기 그림까지 그냥 그려놨네요. 차라리 이거라도 안 그렸으면 요 건물일까 저 건물일까 헷갈리게라도 하겠는데 누가 봐도 이 건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겠죠. 여기다가 비행기 딱 그려놨으니까. 여기 뭐 아파트도 있고 옆에 뭐 조금 더 가면 뭐 완전 시가지 딱 펼쳐져 있어요. 사천에. 이거 때리려면 못 때리겠습니까? 물론 뭐 인근에 그 공군 훈련 비행단이 있어서 거기에 뭐 발칸도 있고 있겠지만 여기까지 뭐 되겠습니까? 또 발칸이 이 소형 드론 탐지나 됩니까 어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대응책이 없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런 짓을 해요. 여기 서울공항입니다. 서울공항 활주로. 서울공항 성남기지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는 우리 백두, 금강 정찰기,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등이 주둔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여기서 뜨고 내리고 백두, 금강 정찰기 매일 여기서 뜨고 내리고 하는데 전 정부 때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다음 성남시장 했던 은수미 기억하시죠? 지금은 아니죠. 그 은수미가 이런 짓을 했어요.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있죠. 드론 훈련장을 만든 겁니다. 드론 훈련장. 활주로에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활주로 바깥에 담 옆에 그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기지 바로 바깥에. 그러면 여기서 드론 뜨고 내리면서 야 백두 금강정찰기 잘 있냐. 대통령 전용기 온다는데 거기다가 버드 스트라이크 같이 그냥 한번 엔진에 들이받아버릴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은수미가 이런 자들이 언제 기업 친화적이었다고 기업만 보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외 시험장 조성 이런 짓을 언제부터 했다고? 여기다가 우리 전략기지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우리 정찰기들이 뜨고 내리고 하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양 사방에다가 드론 훈련장 지어서 드론으로 그냥 포위를 해버렸어요.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 공군 이 전투비행단 여기에서 사실은 뭐 안 된다 하다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별 하나 춘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사인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은 정말 자기는 이 사진만 보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소신 없이 자신의 앞날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럼 이런 짓거리들을 왜 하냐? 우리가 봤죠. 2013년도 이석기 통진당 북한 침략 시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탄약을 탈취하고 총기를 탈취해서 통신시설 해화전하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이 유류 저장고 이런 거 그냥 파괴하자. 야 그거 두께 몇 센치냐? 이거 뭐로 파괴할 수 있냐?
대만에서 그 사제총기 수입해와가지고 그거로 일단 경찰서 습격하자. 이런 거 다 모의했지 않습니까? 자, 아로 조직원 PC에 폭탄 제조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로 조직원 PC를 딱 포렌식에서 보니까 이 건강상식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 그걸 딱 열어보니까 여기에 건강상식은커녕 폭탄 제조법이 있었던 거예요. 지가 뭔가 찔리는 부분이 없었다면 그냥 폭탄 제조법 해놓으면 되지. 왜 거기다 건강상식, 폭탄 만들면 건강해집니까? 그건 아주 수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이석기, 전쟁 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추어라. 왜? 북한이 남심하면 바로 그냥 흔드는 내분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통진당 출의 후신인 진보당, 이 민주당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뭐 후보 단일화 해주고 해가지고 세석이나 지금 국회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들이 또 국방위원회 또 한 명 또 갈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정보위원회 또 한 명 갈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이 통진당들도 그때 자기네들 국방위원회도 아닌데 계속 국방부에 자료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도 이 통진당 이거 할 때 정부 측 1호 증인이었는데 그때 변호사들하고 자꾸 싸웠어요. 니들 하는 자체가 그거 수상하다. 뭐 그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따로 또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런 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석기 구속시켰던 전례가 또 풀려났죠. 있으니까 지금 다 없어졌겠지. 없어졌겠습니까?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 자들의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어떤 자들이 지자체장 맡아가지고 협동조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잘 살도록 그냥 착착착착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성돼 버렸는데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지금 완전히 양성화됐죠. 자, 그래서 이 구멍 뚫린 대한민국 방산업체 뭐 창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로템이다, 위아다 뭐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유사시에 정말 이제 보니까 현대전은 뭐 보름 만에 끝난다. 이제 보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러면 결국 장기전으로 내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초고속으로 붕괴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소형 드론에 대한 어떠한 그 법안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오직 천호 뭐 이런 거 그런 거다 만드는 쓰레기 같은 이런 방공무기다 만드는 여기에 그냥 초점만 맞춰져 있고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경각심 가지고 대응, 대비,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